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북입니다. 오늘은 이민진 작가님의 소설 파친코를 소개합니다. 삶을 관통하는 아픔과 애환이 느껴지는 역사를 담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을 읽으면 우리 역사에 대해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은 일에 관해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역사적 사실과 거대 담론과는 별개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왕조사나 영웅사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소시민의 삶이 역사의 고증으로 남아있지 않기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인 문학이 더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끄트머리에 영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늙은 어부와 아내가 낳은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 아들은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고 한쪽 발이 뒤틀린 채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훈이. 그가 27살이 되던 1910년 일본은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삼습니다.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억척같이 살아내는 어촌 사람들은 무능한 양반과 부패한 위정자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총독부가 벌인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들이 많았고 소작농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훈이와 혼례를 치른 양지는 굶주리는 소작농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낳은 3명의 아이들은 모두 열병이나 천연두로 죽었고 마지막 4번째 아이이자 유일한 딸인 선자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장애도 없었습니다. 훈이는 선자의 완벽함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훈이만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드물었죠. 훈이는 글과 셈을 선자에게 가르치고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어줄 정도로 딸을 아꼈습니다. 사탕을 사줄 돈을 모으려고 담배도 끊었죠. 그러나 선자가 13살이 되던 해 겨울 훈이는 결핵을 앓다 안타깝게도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 양지는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했지만 젊은 갑으로 하숙집을 책임져야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을 끊임없이 수리하면서 고아자매 둘을 식모를 들여서 하숙집을 계속 운영하게 되죠. 양진의 돌봄과 훈이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선자는 부잣집 딸이 아닌 평범한 어부의 딸이었지만 엄마를 도와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영리하고 셈도 빨랐고 단호한 태도가 매력적인 처자로 자랐습니다. 하숙집 사내들은 작은 방에서 붙어서 자야 했지만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이부자리는 깨끗했고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며 빨래도 깨끗이 해주었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녹초가 된 외지인 백이삭을 섬사람인 석탄 배달부가 데려왔습니다. 이삭의 형 요셉이 10년 전에 이 하숙집에 묵었으며 양진과 훈이의 보살핌을 받았기에 소개한 것이죠. 요셉은 기독교도였고 일본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동생 이삭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곧 오사카로 떠나 목사가 될 예정이었죠. 이삭이 도착했을 때 밤은 깊었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방이 없었지만 양지는 요셉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숙인들도 외지인과 방을 같이 쓴다고 조금 불평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 식모 아이가 베개에 묻은 피를 발견했을 때 이삭은 땀을 많이 흘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평생 허약했고 결핵은 이삭이 앓았던 많은 병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거의 평생 병자 취급을 받아온 이삭은 병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숙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양지는 병이 나을 때까지 머물라며 이삭을 잘 차일렀죠. 훈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선자와 양지는 감염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이삭을 돌봐주었습니다. 한편 선자는 이삭이 하숙집에 도착하기 6달 전쯤 여름에 새로운 생선 중개상 고한수를 알게 됩니다. 하숙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장에 가는 일은 선자의 몫이었죠. 젖먹이 시절부터 남포동 시장에 다녔던 선자는 셈이 빠르고 시장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선자는 제일 질 좋은 물건을 파는 석탄 배달부의 아내에게 미역을 사면서 고한수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고한수가 선자를 뻔뻔스럽게 빤히 보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아저씨들은 고한수를 좋게 평했습니다. 중개상치고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딱 정해진 값대로 사니 공평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를 두둔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부산에 와 있고 평소에는 오사카와 서울에서 살았던 한수는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모두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한수는 선자가 장에 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나타나 관심을 보였죠. 선자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한수는 매번 선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대꾸하지 않는 선자에게 한수는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따은 머리, 풀을 먹인 흰 저고리, 빠르고 야무지게 딛는 걸음걸이, 선자의 앳된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확연했지만 지체 높은 지방 규수의 가늘고 하얀 손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수는 선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선자는 장을 다 본 후 짐을 잔뜩 든 바구니를 양팔에 하나씩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교복 윗돌이 단추를 풀어젖힌 일본인 고등학생 셋이 낚시하러 항구로 가고 있었죠. 그들은 갑자기 선자를 에워싸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겁이 난 선자가 창거리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선자를 에워싸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한수가 나타나 남학생들의 짧은 뒷머리를 움켜쥐고 완벽한 일본말로 혼쭐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수의 협박에 선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게 되죠. 한수는 선자를 나룻배로 데려다 줍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선자가 빨래를 하러 오는 시간에 빨래터에서 한수는 신문을 읽으면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선자는 한수의 이야기와 경험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일본, 미국,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선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선자에게 하숙집에서는 사소한 궁금증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도와 부산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볼 수 있는 한수가 있어 좋았던 것이죠.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만났고 함께 있는 것이 점점 편해졌으며 한수를 향한 선자의 마음은 깊어만 갔습니다. 고작 17살이었던 선자는 어렸고 사랑을 잘 몰랐으며 작은 섬에 갇힌 채 살아왔기에 하숙집 사내들과 사뭇 다른 한수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리하고 셈도 빠른 아이였지만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사람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이죠. 선자는 곧 한수가 혼인 이야기를 꺼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한수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와 영국제 회중시계를 선물하는 한수에게 선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자 자신은 아주 어렸을 때 혼인했으며 딸이 셋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수는 선자와 혼인은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다며 아이와 선자가 살 좋은 집을 찾아볼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자는 한수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수를 보지 않겠다고 이별을 선언하죠. 선자는 한수가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고 느꼈고 부모님은 자신이 부유한 남자의 첩이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일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자와 한수의 행복한 미래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선자는 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양지는 혼인 안 한 선자가 아이를 낳고 성도 없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서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선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자신이 죄인이 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자와 양진의 간호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이삭은 선량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은인인 양진과 선자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모른 척하기 힘들었을까요? 이삭은 선자와 조용히 교회에서 혼례를 치르고 함께 오사카로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요셉과 형수 경이라면 선자를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생활력이 강한 선자와 함께 한다면 자신도 병약한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기존의 역사 소설이 왕조사를 다루고 있고 일제 식민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은 독립운동사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척스럽고 강인한 한국인의 기질이 잘 드러난 소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이 소설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사카로 떠난 이삭과 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2편에서 만나요.